한동훈 대표는 명태균 녹취와 관련돼서 침묵을 했고요.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야당의 입장은 뭘지도 전해드리죠. 한동훈 대표 이야기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 보고 듣고 2022년 선거 때 김영선 시켜줘야 된다 이런 식의 녹취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요. 뭐 정상적일 때 할게요. 자, 카메라 치워주세요. 네, 만약에 실제로 공관위 보고 받았다면 당무 개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하지 말아요. 서로 예의가 아니잖아. 일단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더 파괴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건 아마 뭐 당무를 보는 쪽에서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지금 현재는 아직 뭐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당대표는 침묵, 원내대표는 조금 더 상황을 파악하겠다. 당내 이제 중진들은 권성동 의원, 취임 전 대화 탄핵 사유 안 된다. 1호 당원의 정치적 의견이다. 유상범 의원, 자체 법률 검토 결과 선거법 문제 없다. 정점식 의원, 친박 리스트를 공관위에 넘겨주며 공천 요구 위반 행위로 성립 안 됐다. 당시에도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권성동 의원 이야기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에서 대화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고요. 또 뭐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죄 판결된 선거 개입 행위가 아니냐, 공천 개입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도 있는데 그 사건은 당시 청와대에서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하고 또 그 여론조사 내용을 당에다가 전달을 하고 또 친박 정치인들을 특정 지역에 배치하기 위해서 경선 리스트까지 보냈던 행위란 말이에요. 1호 당원으로서 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 입장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의견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한동훈 대표는 앞서 질문엔 침묵했지만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별감찰관은 과거 비위를 조사하는 기능도 물론 있지만 주로 미래의 비위를 예방하고 감시하는 데 중점을 둔 제도입니다. 민생에 집중하기 위해서 미래 비위를 예방할 특별감찰관을 지금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주체가 되어 개선책을 주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자 조금 전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사실상 반박한 건데 특감으로 덮을 일이 아니다. 수사받아라라고 이 대표는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당선인도 대통령 권한이 있다라며 앞서 이른바 당내 중진 의원들의 주장에 반박을 한 건데 특감으로는 안 된다라며 한동훈 대표의 의견에도 반박을 한 셈이 됐군요. 옆에 있던 김민석 최고위원이 한술 더 떠서 전쟁 조작, 계엄 공작, 반란 세력에 당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 계엄이군요. 자, 어쨌든 특별감찰관 이제 당내의 어떤 해법도 좀 관심이 모아지는데 자, 한동훈 대표는 명태균 관련 의혹에는 입장 밝히지 않았어요. 김 최고님. 네. 다만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된다는 주장은 계속하고 있는데 조금 전 이 대표는 특별감찰관만으로도 안 된다. 이건 수사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새로운 국면이고 그것이 어제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됨으로써 이 기존의 그 논의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은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을 여야에서 추천해서 직접 선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중에 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게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동의하겠습니까? 지금 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면서 초점을 분산시킬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특별감찰관을 계속 주장하는 동력은 좀 떨어졌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특별검사 또는 더 나아가서 탄핵을 요구할 텐데요. 저는 이 상황에서 우리 보수 진영 내지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또 지원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혹시 그 실망을 하거나 또는 놀라서 분열하는 사태 또는 당 지도부의
내분 이런 쪽에서 보수 분열의 단초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보수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그나마 수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당 지도부에서는 지금 보수 단일 대우를 굳건히 하고 또 이 난국에서 보수가 분열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네. 그것이 훨씬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책 마련을 두고 서로 싸워서 지금 해결이 될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럴 상황 아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야당에서는 전수임 변호사님, 특감으로는 안 된다. 좀 전 이재명 대표 말했고요.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끝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여러분. 마리 앙투아네트, 김건희 게이트, 청나라 마쿠 정치. 이 말들이 여러분들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외신에서 뭐 중국의 왕후망이라던가 그런 이제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라던가 뭐 로이터, 뉴욕타임즈 다 모두 외신들, 저명한 외신들에서 이번에 디올백 게이트라던가 김건희 게이트라던가 디올백 사건으로 터진 그 모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뭐 양평고속도로 탈세 의혹, 논문 표절, 경력 부풀리기 이 모든 것들을 외신에서 그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한국 언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깥 세상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도 한국은 이렇게 영부인이 너무나 화려하고 왕홍이고 유명하고 이러한 문제들 의혹에 계속 어떠한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라고 왜 외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는 걸까요? 가는 나라보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저는 이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입니까? 아니면 김건희 여사입니까? 왜 국민들이 이 두 분의 아름다운 사랑, 눈물겨운 사랑 이야기를 실시간 TV로 계속 현장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두 분의 아름다운 사랑은 집에서 하시고 정말 이제 와이프 말 잘 듣고 그렇게 국정에 개입을 하시는 거는 이건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사랑은 집에서 하시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다면 이제는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국가를 선택해야 된다. 그럼 끝까지 김건희 여사 선택하고 싶으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스스로 결단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이었다라고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